안녕하십니까. 마음으로 읽는 낭독. 제20회 낭디꿈 낭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밤 8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역사에 남는 시간입니다. 참 기쁘고 복된 날이죠. 오늘 낭독회에 앞서서 우리 홍미 대표님 레크레이션 한 3분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크레이션 강사이기도 하죠. 아이고, 아까 빠손 했는데, 라면 쫄면으로 할까요? 바꿀까요? 이거는 라면이다. 라면, 쫄면, 짜장면, 칼국수 좋아, 수제비 좋아, 합치면 짬뽕. 이거 재미없나요? 아깝게 더 낫나? 재밌어요. 아깝게 나요. 재미있네. 네, 그럼 아까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빠선, 빠선, 빠빠선, 손, 휘코코기, 고기, 코코. 모르겠다. 빠선, 빠선, 빠빠선, 톡톡톡, 톡톡톡, 코코. 빠선, 빠선, 빠빠선, 선, 깨꼬꼬, 깨꼬꼬. 네, 감사합니다. 한 분까지도 안 썼습니다. 띵. 우리 신나게 한번 웃고 합시다. 딱 3초만 웃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 헐랭이 웃음도 해볼까요? 헐랭이 웃음은 다리를 막 굴리고 손도 굴리고 어깨도 흔들면서 소리 안 내고 웃으시는 겁니다. 시작. 이게 헐랭이 웃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수 셀카를 또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낭독회 진행은 김희진 우리 서초 지부장님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낭비꾼 서초지부장 김희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가을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뜨겁게 환영합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낭비꾼 노래 산토끼 멜로디에 맞춰서 부르는 낭비꾼 노래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할까요? 가사를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 잘 보이세요? 네. 네, 그럼 한번 불러볼게요. 낭비꿈, 낭비꿈, 신나는 낭비꿈, 낭독으로 하나 된 하나된 행복한 낭비꿈. 낭비꿈, 낭비꿈, 소통하는 낭비꿈. 낭비꿈, 보이지털로 하나 된 낭비꿈 메신저. 낭비꿈, 낭비꿈, 낭독하는 메신저. 매력적인 목소리 세상에 알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즐겁고 뜻깊은 자리 우리 김영숙 대표님께서 개회사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대표님 개회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우, 신사숙녀 여러분. 신사는 안 보입니다. 오늘 이게 20회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 정말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려서 더 반갑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 우리 함께 낭독할 때 마법이 펼쳐집니다.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생각에, 꿈에, 지혜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오늘 각자가 낭독하면서도 타인이 낭독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성찰의 과정과 배움과
또 이 공동체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우리가 낭독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오늘 20회 낭디꾼 마음껏 박수 쳐주시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책 읽는 이 소리내어 읽는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독회 20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수 대표님의 열정적인 기회사 감사드립니다. 저희 낭디꿈 선언문 김홍미 대표님 잠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낭디꿈 낭독 선언문. 오늘도 빛나는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소중한 목소리로 가진 낭디꿈 메신저 김홍미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소중한 존재다. 나의 사명은 낭독으로 행복한 나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구자다. 나는 낭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낭디꿈 화이팅! 파이팅! 낭디꿈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낭디꿈 선언문이 있었고 저희가 낭독 교육훈장도 있습니다. 낭독 교육훈장은 김영숙 대표님께서 새벽에 6시, 5시, 4시에 걸쳐서 일어나면서 낭독의 여정을 걷게끔 동기를 부여하셨던 조명옥 성우님께서 한번 낭독 교육헌장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채팅방에도 올렸고 그룹톡방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낭독 교육헌장 조명옥 성우님 한번 읽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독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낭독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낭독의 자세를 확립한다. 밖으로 인류 공경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호흡과 발성, 발음을 배우고 익힌다.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여 창조의 힘과 낭독의 정신을 기른다. 10년가 긍지를 지닌 낭독하는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은다. 낭독하는 국민이 되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 노력함으로써 독서 강국을 만들자. 낭독 파이팅! 낭독 감사합니다. 파이팅! 너무 힘차고 낭낭한 목소리 덕분에 분위기가 한층 더 업된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낭낭한 목소리. 네, 힘 있고 아주 기운이 펄펄 쏟아오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낭독 교육헌장까지 낭독을 했고 낭디꿈 노래도 이미 불렀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낭독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정숙 성우님께서는 네, 열정이 네. 가득한 분이십니다. 지금 네. 붉은색 티셔츠 반짝이는 이마 잘 보입니다. 반짝이는 눈동자. 네. 행복하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정수 성우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낭독의 제목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궁금합니다. 들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열정적인 여자 전정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저는 운동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행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때 재미를 느끼고 몰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삽시다. 지금까지 짧은 글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여자 전정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열정이 그래서 빨간 티셔츠를 입고 오셨구나. 확실히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날씬하십니다. 맞습니다. 20회 낭독회 첫 번째 주자로서 저희 포문을 너무 잘 열어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김영숙 대표님,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십시일강
대표이시고 열정적인 낭독 전문가이시죠? 김영수 대표님께서 내 마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낭독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낭비꾼, 낭독 전문가, 노벨 낭독상을 꿈꾸고 있는 김형숙입니다. 제가 낭송할 제목은 시입니다. 내 마음은.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김동명.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의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의 정문을 닫아주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의 피리를 불어줘. 나는 달 아래에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나의 날을 새우리다.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리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송 김형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낭독 김영숙 대표님. 이렇게 가슴 뭉클한 촉촉한 낭독을 해주시다니 밤이 점점 더 깊어지네요. 시를 들려주셨습니다. 시는 시로 한 번 더 화답할 수 있겠죠? 김유수 낭독 지도사님께서 정주영의 시 향수로 낭독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유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지용의 향수입니다. 네, 초등학교 고향 속으로, 네, 추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떨리나 봐. 넓은 별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어설피 황금빛 게으른 울음이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밤에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두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로 돌아 구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네. 감사합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김일수 대표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도 잘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정말 행복해 보여요. 뉴스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낭독이 김일수 대표님의 미소를 찾아준 것 같아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봤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조명옥 님으로부터 마음의 원점이라는 낭독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의 원점 궁금합니다. 조명성우님 들려주셔요. 네, 이제 요 책은 그 일본인 이제 명상하면서 공부하신 다카하시 이 신지라는 분이 명상 속에서 깨달음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현실 세계에 나와가지고 책으로 엮어서 만든 그 한 네다섯 권 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마음의 원점인데 요 부분에서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마음, 그러니까는
사랑의 마음이란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세포에도 생명이 있다는 그 중에서 한 부분인데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누구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마음이 있으므로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권능이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자비의 마음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평등하게 열과 빛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저 태양과 같은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도 자비도 다 같이 신의 빛이다. 자비를 우주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조화를 목적으로 한 지상의 빛이다. 사랑의 근본도 마음에 있으며 그 작용은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용서하는 관용의 마음이다. 사랑은 무한한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인류의 사회의 부성애, 모성애, 그리고 애교심, 애사심, 자연애 등 끝없이 넓어져 간다. 인간은 태어날 때에는 신의 자식으로서 순백한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타고 나온다. 그것이 인생 항로의 출범이며 곧 출생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이든 지옥계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전세의 인생에서 행한 부조화한 상념과 행위는 지옥계나 천상계에서 수정하고 나오는 것이라고 나의 지도령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몇 프로인가의 부조화한 업은 소멸하지 않고 육체를 가져왔을 때에 나타난다라는 말도 있다. 아무튼 태어날 때에는 둥글고 착한 마음을 지니고 나온다고 한다. 태어난 환경, 부모의 교육, 습관, 사회의 사상 등에 따라 잠재하고 있는 의식의 자아가 싹트며 이윽고 그 표면 의식은 선화와 이하를 만들어내어 간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지상계에 태어나지만 성장함에 따라 마음이 어두운 상념의 구름에 가려 죄를 범하고 만다. 그러나 신은 우리에게 반성이라는 자비를 부여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저 세상에서 표면 의식이 90%나 표출되기 때문에 선악의 판단이 이내 가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부조화가 있으면 즉각 육체적으로 빛의 양이 줄게 되므로 반성하여 잘못을 수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현상계에 태어나면 표면 의식은 10%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잘못을 범하고 만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부조화한 상념의 행위에 대해서 마음으로 반성하여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때에는 보다 광명에 찬 넉넉한 마음을 만들어내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 용서한다고 하는 사랑의 작용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각자 사는 기쁨을 느끼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도와 조화를 이루어 감으로써 지상의 대조화라고 하는 환경이 쌓여져 가는 것이다. 자비를 신불의 종적인 빛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지상의 횡적인 빛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횡으로 조화된 자비의 빛이 결합했을 때 사람은 신이 발견하게 되고 신을 발견하게 되고 불성인 자기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대우주 전체에는 이러한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 조화되고 유지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자비와 사랑에 뭉쳐진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의 처음에 시작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사랑은 모의 가로의 축이고 모는 세로의 축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네, 되게 네. 기억을 못하지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비는 이렇게 가로인 종적의 빛이고 사랑은 횡적의 빛이랍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이 이렇게 시실과 날씨를 하듯이 엮듯이 그렇게 이제 엮어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이 엮여져 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되게 아름다운 내용을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5번째 순서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59기 낭독 독서 모임으로 일요일 아침마다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이제 고전을 읽고 있습니다. 네, 고전을 읽고 있고 저희가 그 중에서 저는 부제목이 붙어 있죠. 뭘 시작하고 싶다면 책상부터 정리해라. 이게 굉장히 꼭 끌렸어요. 제가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찔려하면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낭독 끝나면 여러분들 성우님들 낭독 끝나시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 김 누구누구였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이제 낭독 시작합니다.
다산의 마지막 습관 중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보면 인생의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한 가지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외입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통찰이라기보다는 통찰이라기에는 좀 시시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찬찬히 곱씹어 보면 인생의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로 손색이 없습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큼지막하고 먼 데서만 답을 찾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돌아보며 해법을 찾아 나간다면 고난을 이겨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고 옳지 않은 것은 중단하고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그 어떤 높은 이상도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집 쓰레기 분리 배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구온난화를 걱정한다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입니다. 자신은 물론 온 집안이 부도덕한 사람이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그 시작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자기 스스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도리를 충실히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만 가지 이치에도 통달할 수 있다라고 다산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귀찮음을 떨치고 침대를 정리하십시오. 사소한 일이지만 거기서부터 하루의 시작을 승리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이겼다면 두 번째에서도 이길 것이고 그렇게 이겨낸 경험이 쌓이면 승리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책상부터 정리하라. 낭독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 김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상 정리 요거 끝나고 할게요. 네. 6번째 등장하시는 분은 저희 방금 빠선 큰견 레크리에이션 이끌으셨죠? 저기 사회자님, 정인혜님부터 먼저 해주세요. 정인혜님이 9시에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바꿔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정인혜님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바쁘게 대구를 주름 잡고 계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정인혜님, 그대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낭독 들려주시겠습니다. 정인혜님 나와주세요. 예. 근데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낭독도 잊어버리고 그동안 뭐 줌 수업 이런 것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디지털 지도 뭐자 선교사. 디지털 선교사 이걸 하는데요. 이제 보통 뭐 캔바나 캡컷이나 이런 거 꾸며서 올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너무나 멋있게 올리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만의 독특한 것을 해야지 눈에 뜨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영상에다가 내 목소리를 넣자 이 계획을 오늘 세웠거든요. 근데 딱 때마침 김영순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내가 시도하려고 올렸는데 시 안 하고 책으로 그냥 할게요. 네. 원래 큰 대제목은 마음의 지혜입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인간은 살기 위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나요? 90살? 100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의 어떤 연구자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거라고 무서운 예언을 하더군요. 만약 결혼을 하셨다면 꼴 보기 싫은 그 인간을 80년 이상 계속 봐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은 기대 수명을 130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난 100년 동안 인간 수명의 증가를 표시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주변 심리학자들 또한 어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앞으로 인간의 삶이 130세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한 후에 가설을 세운답니다.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끔찍하기도 해요.
인류는 긴 역사를 통해 삶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민하고 연구했으며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좋은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수많은 사례가 이미 나와 있으면서도 수많은 사례가 이미 나와 있으며 분석도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데이터들은 대부분 60대 이전의 인생과 관련된 것들이랍니다.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저 노후라는 애매한 단어로 뭉뚱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80대 남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는 무엇인지, 90대 여성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조들은 미처 연구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120세까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갈 길이 엄청나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저도 물론 그렇지만 현대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은 무척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매일 머리를 싸매고 한숨을 내쉬는 가엾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불전에도 코란에도 100살 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적성과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 너희가 힘들 수밖에. 수만 년 동안 인류의 수명은 60세를 넘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생각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농부의 자식은 농사를 짓고 대장장의 자식은 풀무질을 했으며 귀족의 자식은 비단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었지요. 신분이라는 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상들이 하지 않은 고민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류 최초로 진지하게 행복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가엾은 세대일지도 모르지요. 처음 문을 열고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얻는 수명의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60세까지 살지도 못하던 시절에는 60세에 이루어놓은 것이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120세로 늘었으니 60세는 그저 중간 기착지일 뿐입니다. 결과했던 많은 것들이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행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 동안 심리학에서 행복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행복에 관한 현대 심리학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입니다. 그 안에 명문장이 있는데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이다. 또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행복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은국 교수는 종종 꿀벌의 예로 행복을 설명합니다. 꿀벌은 왜 살까요? 꿀을 모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꿀벌은 살기 위해서 삽니다. 진화학적으로 보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생존 그 자체와 유전자의 번식입니다. 꿀벌 역시 꿀을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꿀벌은 나와 유전자 같은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며 생존을 위해 힘든 일도 버텨내야 하는 것이지요. 달콤한 꿀은 그저 꿀벌이 생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원이 되어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꿀은 꿀벌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인 셈입니다. 여기서 꿀벌을 인간으로 바꾸고 꿀의 자리에 행복을 넣으면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행복해야 한다. 행복을 경험한 개체는 생존성이 강해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 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어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알게 되어서 너무 덕분에 감사하고 그리운 낭낭한
동화 같은 정인의 성우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우리 앞으로 조금 더 자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낭독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낭독으로 이제 그걸 디지털 선교사 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저희 시작할 때 빠손빠손 또 라면 쫄면 레크리해 주셨던 긍정의 바다 하람 홍미님 저희에게 낭독을 들려주세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낭독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디금 하성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홍미입니다. 얼마 전 아침 새벽에 땡큐 체인지에서 책을 읽다가 두려움이라는 시를 하나를 줬어요.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막 언급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갖고 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두려움. 어둠 속에 깊이 잠들어 나를 숨막히게 하는 두려움의 그림자들. 두려움의 속박에 갇혀 있을 때 희망의 빛, 사랑이 나를 부르네. 두려움이 나를 움켜잡아도 나는 사랑으로 일어설 거야. 두려움으로 나의 힘과 분리된 나를 보아도 나는 사랑으로 일어설 거야. 이렇게 짧게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의 낭독 바다 하람이었습니다. 긍정의 바다 하롱 홍미님 매주 목요일마다 땡큐 체인지에서 정말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들려주시고 이렇게 종종 이렇게 시를 쓰세요. 되게 담백하고 가슴에 울림을 많이 주는 시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김선영 낭독 지도사님이고 저희 건강독서 오래 같이 하는 멤버였었습니다. 지금 전통놀이 지도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다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김선영 님으로부터 듣게 될 얘기는 제목이 자리에 안 감사할수록 계십니다. 다리를 잠깐 이탈하신 것 같습니다. 네, 김선영님 오케이 안 잠깐 계시군요. 자리 이탈.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황보영님 사임당 어린이집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깊은 뜨거운 행복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황보영 원장님 선문선답이라는 뭘까 궁금해지는 낭독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네. 선문선답이 저는 이제 어떤 평에서 올라온 그 글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문선답. 어느 날 계곡이 깊은 산속에서 큰 선바위를 만났다. 수천 년을 살아온 선바위가 신선에게 묻고 있다. 신선께서 인간들을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요? 신선께서 미소로 말씀하셨다. 첫째는 어린 시절엔 어른 되기를 갈망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 도무지 무얼 모르는 철부지 같다. 둘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모두 병원과 약방에 바치고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셋째는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고는 결국 미래도 현재도 둘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만 조금 살다가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죽는 것을 모르고 사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신선이 선바위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고 선바위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선바위는 나지막히 말했다. 그러면 인간들이 꼭 알고 살아가야 할 교훈을 신선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요. 신선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대개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아니하여도 그를 지극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는 어느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는 단지 몇 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사람의 상처가 아물기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자는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부자인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 황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영 원장님의 들려주신 글을 듣다 보니 처음에 포문을 열었던 전정순님의 글과 조용님의 글과 정인혜님의 글과 이렇게 뭔가 막 일맥상통하는 구석이 있어서 어쩜 보니까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텔레파시가 다 통할까? 이게 낭독의 무서운 에너지 파워인가 싶어서 살짝. 네, 그러면은 이제는 김선영 성우님 준비되셨을까요? 김서영 성우님, 네, 저희에게 또 들려주실 얘기가 무려 감사할수록 행복해지는 마법의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서영 성우님 들려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낭독 지도사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책은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감사로 시작된다. 김윤희 님이 지은 책이에요. 이분이 되게 좀 힘들게 어렵게 고난을 많이 극복을 하신 분이신데 그중에서 감사할수록 행복해지는 마법의 주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수많은 감사는 우리의 삶을 경이로운 마법의 세계로 이끈다. 감사의 힘. 알라딘의 요술램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한 번쯤은 들어본 디즈니의 만화 제목과 주인공이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만화로 유명하다. 어른인 나도 디즈니 만화를 무척 좋아한다. 디즈니에서 제작한 만화 속 대사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 영감을 얻기도 한다. 만화들을 보면서 현실에서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가능할까? 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는가? 내가 마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의 소중한 꿈을 키워주는 것이 라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나의 내면 공부를 시작한 이후 디즈니의 만화는 어른에게도 깨달음을 주는 만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엄마라면 누구나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추억 하나쯤은 있을 것 같다. 내가 만화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어릴 때부터 동화책을 많이 읽어준 것이다. 아이들 덕분에 나도 동화책과 연령대에 맞는 책들을 보게 되었다. 웅진 다책 영업사원으로 활동할 때 버는 만큼 씀씀이도 있었다. 영업을 하는 분들은 피해갈 수 없는 내돈내산. 1년 8개월을 활동하면서 집에는 웅진다책으로 한쪽 벽들을 장식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다. 그 이면에는 내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지 못한 아쉬움도 숨어 있었다. 지금도 나는 책 사기를 좋아한다. 요즘은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등 다양한 이북이 나왔지만 나는 종이책이 좋다. 신간이 출간될 때, 개월수가 변할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 볼 수 있는 책들을 전집으로 샀다. 무려 1,000만 원 정도였다. 책만 있다고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놀아주고 읽어줄 부모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생활비를 벌고 영업의 스킬들을 배우느라 나는 늦게 들어갔다. 집에 365일 있는 아이들 아빠는 교육에 관심이 없었다. 결국 그 많은 값을 치른 책들은 고스란히 진열품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 내가 엄마이긴 하지만 떨어져 산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 대한 나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나를 엄습해서 3년이란 시간 동안 나는 무척 많이 아팠다. 그 과정 속에서 본격적으로 나를 찾아 떠나는 내면의 여행을 시작했다. 그 도구로 나는 불교 수행을 택했다. 우연한 기회에 불교 수행자가 되었다. 자이든 타이든 난 출가를 했었고 승려의 길을 걷기도 했다. 불교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참선, 명상, 절수련 등은 수련의 도구이다. 나는 절을 참 잘한다. 내가 생각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절인데도 1,000배, 3,000배를 거듭나게 하는 걸 보면 이상하다. 그 절수련을 통해서 참 자아를 발견했다.
무아지경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좋은 수련법이다. 나는 불교에서 많이 알려진 절수련을 배운 것이 아니다. 단학을 통해 절수련을 배웠다. 절수련은 나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 에고의식에서 벗어나 참 자아로 들어가는 도구이다. 성철 스님이 생전에 자기를 대면하고자 하는 이에게 제일 먼저 시킨 것이 절이다. 절은 스스로를 낮추는 훌륭한 운동법이다. 좀 길어서 조금 중략을 할게요. 자기만의 마법 주문이 있는가? 내 인생의 마법 주문은 감사합니다이다. 감사를 알고 나서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간관계, 돈, 건강, 행복, 관계, 가정 등 내 삶의 중요한 영역이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 한 번에 균형이 맞추어진 것은 아니다. 아주 조금 실천했을 때는 사소한 일들만 변화가 생겼다. 가장 간단한 것은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가는 곳마다 주차를 쉽게 한다. 또는 나는 오늘 딸기를 먹고 싶다고 말하면 바로 현실에서 경험한다. 감사합니다는 현재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감사합니다는 신비한 힘이 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어김없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내게 피할 길을 안내해주고 내가 알아야 할 지혜를 준다.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도움의 손길이 온다. 나는 내 상황이 무척이나 안 좋은 상태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했다.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나의 힘으론 불가능한 일들이다. 정말 신기하게도 때에 맞춰 어떤 방법으로든 돈이 생겼다. 또 너무나 쉽게 매매도 가능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의 힘,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오랜 문헌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주요 종교의 중심에도 모두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 자비, 연민에 대한 마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음은 몇몇의 성자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소개해 본다. 무함마드는 당신이 받은 많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많은 것을 지속시키는 최고의 보험이라고 했다. 노자는 현재 있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면 세상 전부가 당신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슈나는 무엇이 주어지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많은 성자들과 역사 속의 유명 인물들은 삶에서 감사를 놓지 않았다. 과학적 발명가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조차 하루에 100번 이상씩 다른 사람이 해놓은 작업에 대해 감사했다고 한다. 감사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무수히 많다. 다 헤아리기 어려울 뿐이다. 내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삶은 무척 힘겨웠다. 나의 힘으로 애쓰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알다시피 두 번의 이혼과 파산, 이유 모를 육체적 통증과 더불어 신용불량자라는 이름표뿐이었다. 나는 엄마와 떨어져 살았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지론을 가지고 살았다. 하지만 나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사랑과 긍정적 사고 패턴을 배워 나갔다. 그 배움을 통해 감사함을 알기 시작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풀리기 시작했다. 감사를 중간에 멈추었을 때 어김없이 모든 영역은 균형을 깨기 시작했다. 그 사실을 발견한 이후부터 나는 마법의 주문처럼 늘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를 외친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행복해진다. 정말 행복해질까? 라고 의문이 생긴다면 지금부터 해보길 바란다.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더 많이 감사하면 된다. 내가 조금 하면 조금 행복할 수밖에 없다. 감사에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숨어 있다. 같은 것끼리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가 끌려오기 때문이다. 나는 그 감사함 덕분에
지금은 무척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평생 찾지 못한 꿈을 찾았다. 작가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내 인생에 꽃이 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복이란 내 인생에서 그림자도 찾지 못했던 단어이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감동을 준다. 그 감동은 언제나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행복하고 싶다면 주문을 외워라. 내 마법의 주문, 감사합니다. 낭독 김선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주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문 열심히 외워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민영 성우님. 네, 네, 김상현 대표님 다음에는 저희 김상현 동화구연가 김상현님으로부터 청개구리 마음이라는 재미있는 낭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궁금한데요. 청개구리 마음. 김상현 성우님 계셔요? 네, 안 계셔요? 상현 성우님, 상현 대표님. 네, 안 계신가 보죠? 지금은? 계십니다. 네, 상현 성우님 이제 들려주셔요. 네네네. 아, 아, 제가, 제가 병원이어가지고, 이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좀 조그만 소리로 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네. 청개구리 마음. 우리들 마음속엔 청개구리 한 마리를 키우며 산다. 왜?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고, 때론 뒤집고, 때론 제치고, 때론 무심하면서도 "노" 라는 대답을 꺼내지 못하고 마음 밖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처럼 하며 산다. 그대로 하여선 그대로 밖에는 안 되는 것. 수많은 맘속의 청개구리가 세상을 만들어 간다. 감사합니다. 네. 병원이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완치 빨리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상현 성우님이 주차장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아주 크게 다쳤거든요. 여러분도 신발에 닳았으면 돈 아끼지 말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우리 희진 대표님이 일이 있어서 잠깐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간 줄 알았잖아요. 아니. 네, 아이고, 저기, 김상현 대표님 잘 나으시기를 기원 드릴게요. 청개구리 마음 귀엽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낭독을 사랑하는 여인 백승주 성우님 올바른 관계 네 가지 기반 낭독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 살고 안녕하세요. 있는 백승주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는 하나가 깨질 때 무너지기 십상이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낭독하겠습니다. 올바른 관계의 네 가지 기반. 올바른 관계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면 그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네 가지는 신뢰, 사랑, 존경, 혹은 존중, 그리고 이해다. 이 네 가지 관계 요소를 중요시할 때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신뢰, 관계의 힘을 재는 바로미터. 견고한 관계의 힘은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서로 신뢰의 관계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 벼랑에서 로프 끝에 매달린 사람은
로프끈을 잡고 있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로프끈을 잡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며 또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를 신뢰하지 않으면 로프 끝에 매달릴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는 신뢰를 얻는데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무조건 나를 신뢰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가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 있으면 되지만 신뢰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잃어버린 신뢰를 단번에 회복하려다 오히려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 사랑, 책임지고 돌보는 것. 견고한 관계의 두 번째 힘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책임지고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들과 율로만 관계를 맺었지 그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 사랑의 부족은 알고자 하는 관심에서 멀어지게 한다. 견고한 관계는 사랑으로 인한 관심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에 있다. 존경,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 견고한 관계의 세 번째 힘은 서로를 존경하는 것에 있다. 대개 우리는 자신을 존경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내가 먼저 상대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존경이란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키워드. 견고한 관계의 네 번째 힘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 있다. 우리가 누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컴퓨터로 그의 신상조사서를 보고 어떤 정보를 가진다는 것, 그 이상을 말한다. 즉, 그를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한다. 그의 성격, 기질, 장점, 단점 등을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사랑에 관심을 가질 때 그를 이해하는 힘이 생긴다. 형식적인 관계만 이룰 뿐이다.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어 친밀하고도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낭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낭독 가을 백승주입니다. 고맙습니다. 낭독 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낭독 가을 백승주님으로부터 존경, 배려, 이해와 같은 되게 필수적이면서도 저희가 놓치기 쉬운 그런 어떤 중요한 덕목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경란 성우님 중국어 전문가이시죠? 중국어 수업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인지인가라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낭독 주제를 들고 오셨습니다. 개경란 성우님 들려주시겠습니까?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잠시만요. 저희 순서인지 몰라가지고. 우리 경련 성우님 사진 너무 귀엽네. 정말 귀엽다. 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들려주세요. 중국어로 얘기해서 본인들이 시작할게요. 什么是认知？哪里有的，换你没有。这个世界一直如此，不行动的话，永远都是观众。只有积极行动，才能改变现状。靠体力赚钱，年龄越大越穷；靠智慧赚钱，年纪越大越富有。鸡蛋从外打破是食物，从内打破是生命。同样的道理，人从外打破是压力，从内打破是成长。一个人成长最快的时候，就是他失去安全感的时候。多点作为，少点以为。감사합니다. 제가 번역본 올리고 싶은데 이게
알아듣는지. 번역본도 낭독해 주세요. 네, 저 혼자 읽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번역본은 제가 읽을게요. 무엇이 인지인가? 당신이 가진 것을 당신이 원하는 것과 바꾸는 것. 이 세계는 줄곧 그랬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관객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현상을 바꿀 수 있다. 체력으로 돈을 번다면 나이가 들수록 가난해진다. 체력으로 돈을 번다면 나이가 지혜, 아니, 지혜로, 머리로 돈을 번다면 나이가 들수록 부유해진다. 계란을 밖에서 깨면 음식이고 안에서 스스로 깨면 생명이다. 같은 도리이다. 사람이 밖에서 깨는 것은 스트레스이고 안에서 스스로 깨는 것은 성장이다. 혼자 가장 빠른 성장을 할 때는 자신이 안정감을 잃었을 때이다. 좀 많이 행동하고 적게 생각하라. 한글로는 제가 낭독을 잘 못해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란을 밖에서 깨면 계란이고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는 생명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되게 신선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낭독 너무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낭독하는 내일 파티시에 정민영 낭독가로부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파격적인 제목의 낭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용 성우님 나와주세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저 낭독하며 내일하는 파티시에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시작할 거고요. 소제목은 유교 속의 여자, 유교 밖의 여자입니다. 제목부터가 더 파격적일 겁니다. 여성을 완벽히 소유하기 위해 만든 유교의 많은 장치들은 결국은 여성을 죽여버렸다. 유교 속의 여성은 더 이상 인간도 여성도 아니었다. 그것은 왜곡된 생명체에 불과했고 원한으로 뭉쳐진 카오스에 불과했다. 결국 여성들은 폭발해버렸고 남자들은 떠났다. 여성을 잃어버린 동양의 남자들은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고 있다. 이게 193쪽까지 되는데 다 끝까지 읽어도 될까요? 지금 몇 페이지인데요? 지금 179페이지입니다. 한 장 분량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182쪽을 좀 읽어볼게요. 유교 경전에서 상서에 보이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나 논어에 담긴 공자의 여자와 소인매는 기르기 힘든 존재 언급은 동양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위상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고 말았다. 중국은 물론 후대 조선 유교의 여성 위상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 중국 당나라 때의 강론에 담긴 남녀 유별의 내용 역시 이러한 사상의 연속선상에 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법으로 묻지 않는다.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징역 2년이다. 남자가 여자를 죽이면 징역 3년이다. 여자가 남자를 죽이면 즉시 목을 벤다. 남자가 부모를 때리면 곤장 100대를 친다. 여자가 부모를 때리면 목을 졸라 죽인다. 야. 오늘날 동성, 동본 혼인법이나 상속법 등이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난존여비의 문화적 유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인류학자 기어츠의 지적처럼 문화란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 우월의 신화는 지금도 여전히 사내와 사내들을 통해 비밀스레 전수되고 있다. 낭독 파이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하며 내일 하는 파티시에
정민형입니다. 하트 씨가 감사합니다. 잘 무슨 뜻이에요? 들었습니다. 네, 하트 네, 씨에는 빵 만드는 사람 네, 걸요, 아마?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0월 25일 낭독회 13분 총 13분의 성우님께서 각기 다른 주제로 다양하게 들려주신 낭독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김영수 대표님 이제 마무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아주 멋들어지게 요약하면서 정리하면서 잘 진행을 해주셨죠. 우리 박수로 네,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롭게 나눔의 피드백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낭독하는 소리를 들었죠? 낭송하는 소리를 들었죠? 어떤 점이 좋았고, 네, 어떤 점은 또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자유롭게 손 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저는 오늘 다른 선거 제가 중간에 들어왔지만 되게 개경난 우리 강사님이 또 한국어 낭독을 하시는 걸 보면서 또 제가 다시 봤고요. 너무 좋습니다. 다른 성우님들 낭독을 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감사합니다. 분 소감 나눠주실 분 들려주셔요. 우리 전정순 성우님 1등으로 하셨는데 오랜 시간 야 자세가 변함없이 저렇게 앉아 있다는 거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기 차례 끝나면 이렇게 뭐 뒤틀리고 뭐 이러는데 변함이 없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오늘 어떻게 들었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주제를 생각하는 게 다 책 내용은 달랐지만 결론은 거의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낭독이라 그러니까 어떤 건지를 몰랐는데 그냥 책 읽는 자체더라고요. 듣기 좋았습니다. 감상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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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낭독 60일 챌린지를 진행했는데 우리 전정순 성우님 하루도 안 빠지고 미션을 다 성공을 했어요. 그죠? 네. 네, 제가 네. 6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분 때문에 5시에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땡큐 체인지 5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정순 성우님, 네, 땡큐 체인지 새벽 5시, 다시 만나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영 성우님 어떠셨어요? 보고 싶은 얼굴. 네, 낭독을 사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요. 어, 이게 되게, 하면 좋다는 걸 아는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안 했었는데, 어, 하니까는 이게 그 에너지가 제가 감사에 대한 거를 읽었는데,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 모습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제 각 주제들이 달랐는데, 이제 다들 너무 좋은 말씀들이었어요. 좋은 말씀들이었고, 이제 유수 성우님의 그 노래, 그거를 통해서 또 옛날로 또 돌아가 보기도 하고, 네, 그 해맑게도 웃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 그래도 우리 희진 성우님, 정말 베테랑이시고, 네, 능숙하시고, 네, 그리고 홍미 성우님 또 이렇게 레크레이션, 어,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도움이 되었고, 저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땡큐 체인지 매주 목요일 날 홍미 성우님이 레크레이션을 알려주세요. 또 수가라는 안타도 하시고 낭독도 하시고 아주 실버 세계에서 이름을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홍미 성우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낭디 꿈 낭독회를 한다고 그래서 8시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는데
반가운 얼굴들을 뵈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정민영 쌤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선영 쌤, 개경란 쌤, 황보영 쌤, 김유수 쌤, 우리 만나는 분도 있지만, 처음 뵙는 것도 있지만, 자주 봤다가 그동안 못 뵌 거. 그래서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새벽에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5시입니다. 5분 늦췄어요. 여러분 때문에. 새벽 5시 다시 얼굴들 다 뵀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 경란 대표님이 중국에서 있는 살다가 한국으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중국어를 정말 잘 가르쳐요. 중국어 학원 다니면 경험이에요? 뭐예요? 하기가 힘든데 가르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주 쉽게 책도 쓰시고 전달을 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땡큐 체인지 5시 우리 경란 대표님 때문에 만들었는데 안 들어오십니다. 우리 경란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낭독 소감과 함께. 오늘 이렇게 처음 또 오랜만에 또 뵈는 분들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반갑네요. 그리고 제일 그중에서 제일 많이 옛날 그 멤버 중에서 제일 많이 성장하신 분이 김희진 대표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말 톤이나 이게 그 스타일이 전에하고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완전히 베테랑이고 무슨 MC 같아요. 목소리.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저는 한국어는 잘 못해요, 아직은. 아직 잘 못하는데, 그냥 오늘 그냥 들어오라 초대받아서 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국어는 뭐 원래 이렇게 하던 거니까 크게 뭐 부담은 없는데, 한국어는 저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긴 말을 짧게 하고, 두 마디 할 걸 한 마디 하고, 한 마디 할 걸 안 합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걸 초월해서, 뭐 다 아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부담 없이 말하지만 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두 마디 할 걸 아예 한 마디 하고 한 마디 할 거는 아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랬거든요. 좀 이렇게 억양이 좀 이상하고 사투리가 심해서. 근데 지금은 좀 그걸 초월하고 그냥 해요. 그래서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전에 또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반갑네요. 네, 김홍미 대표님도 그렇고 얼굴이 반질반질 팽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늙지도 않아요, 어떻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상입니다. 병원에서 참여해주신 우리 상현 대표님, 머리를 보라색으로 네네. 어떻게 네,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 그, 저기 소리가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네네. 핸드폰으로 바꿔가지고. 아, 오늘 이렇게, 어, 진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시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뜻의,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뜻의, 완전히 낭독 파티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네, 이렇게, 어, 다양한 그 세상의 그 시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아주 소중한 오늘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이렇게 건강을 아파 보니까 정말 잘 그동안 걸어 다녔던 게 정말 그게 굉장히 그게 행복한 거였구나 한 거를 이제 알겠네요. 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이렇게 좋은 이렇게 시를 이렇게 매일매일 접하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같이 참여를 못 해가지고 너무 안타깝네요. 네. 어떻게 좀 더 어떻게 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만나서 반갑고요. 예, 다들
그 전보다도 더 목소리가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사를 네. 보낸다고 하네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에서 아니면 온라인에서 만나서 산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 노후의 즐거움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낭독으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옥 성우님, 부산인가요? 네, 네, 오늘 어땠어요?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반갑고요. 그리고 또 놀랬던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왜 전혀 이렇게 주제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도 같은 에너지인 사람들이 모인다고 오늘 이렇게 책 읽고 시를 읽어주시고 하시는데 다들 의식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듣고 하면서 이제 의식이 한층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겠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 낭독은 참석하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참석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북 있잖아요. 휴대폰이라든가 이 안에 책은 되게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는데 종이책은 손을 놓은 지 한 10년 넘었어요. 공부는 계속 했는데 이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김영숙 대표님하고 이 책 읽기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왜 약에 대해서 읽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종이책을 읽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읽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종이책을 읽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생각하고 같이 가는 그 의식인 그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10월 달에는 낭독과 감정일기가 미션이고요. 새벽은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5시. 희진 대표님과 홍미 대표님은 매일 저와 함께 일주일 내내 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요일 아침 6시에 낭독 독서가 있으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이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 낭독회, 17강 낭독회를 또 지지해주는 버팀목이죠. 새벽마다 같이 낭독하고 필사하고 자기 글을 써서 또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보영 성우님, 유수 성우님 이야기 가능하신가요? 행복 사랑해님? 네, 네, 예, 유수 성우님, 예,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유수 네. 성우님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봅니다. 아, 그쵸, 여러분? 또, 네. 김선영 또 성우님이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김선영 성우님은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감사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셨어요? 진짜 많이 와닿았어요. 내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김영숙 대표님도, 그 내 마음, 그 시 낭송이 정말 노래보다 더 노래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그리고, 또, 네. 네, 또, 두루두루 김용민 좋았어요. 부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어느 분이요? 김용민 성우님이 또 이렇게 홍미 레크레이션이 너무 재밌게 성우님, 레크레이션. 네. 새벽 네. 5시 목요일 날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성우님, 마이크 가능하세요? 네, 네, 한 말씀 네, 해주세요. 네, 초대해 정말 주셔서 바쁘게 사는 여자. 감사드리고요. 다들 바쁘시죠?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말씀이랑 뭐 거의 같을 것 같아요. 다 공감하는 거고요. 다들 오랜만에 뵀는데 굉장히 밝은 모습이시고 다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바쁘긴 하지만 건강 잘 챙기면서 잘 살고 있어요. 자주 참석은 못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잘 알차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줌으로라도 만나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고 좋습니다. 아무튼 모두 다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혜진 성우님 사회를 보셨는데, 뭐,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낭독회 성황리에 참가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해주신 분들이 하나같이 너무 반가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기쁩니다. 낭독이 주는 강렬한 연대의 힘 너무 한 번 더 느끼고 반가웠던 분들 우리 조금만 더 자주 아빠, 뵐 수 있기를. 탤런트 김수미 씨가 근데 세상을 뜨셨대. 어, 뭐 건강이 좀 안 왜 좋았나 갑자기? 봐. 음소거. 나 TV에다. 네, 김수미 선생님이 돌아가셨대요. 예. 네, 우리 아,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길 기대하면서 김영수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를 낭독으로 묶어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조립식 낭독 가족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가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인지 대표님 아주 너무 재밌었어요. MC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희진 성우님을 제가 사회자로 MC로 지목을 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낭독을 하면서 미션이 있잖아요. 미션을 하루도 빠지잖아요. 저는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낭독, 카드뉴스, 녹음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MC를 시킨 거예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1월에는 오프에서 만나서 함께 수다도 떨고 뒷설도 배우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명옥 성우님 하고 싶은 말 꼭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